최근에 주식시장에서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하면 투자자들이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부담스러운데요. 풍산이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했다가 또 전격 철회했습니다. 그 배경과 함께 풍산의 영업 현황 또 주가 흐름은 어떻게 될지 오늘 마켓 주민 시간에 알아봅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풍산도 꽤 오래된 기업이죠. 소개부터 좀 네,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68년도에 만들어진 회사인데요. 네. 창업자는 그 유찬우 당시 이제 일본 무역업을 하시다 만들었는데 그러다가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경제공업화 5대 핵심 업체로 지정되면서 이 통전을 만들기 시작한 게 사실은 풍산의 그 메인이 됐고 현재도 전 세계 통전에 뭐 많게 한 60% 마켓 쉐어를 네. 풍산이 가지고 있습니다. 동전 만드는 거 이제 소전이라고 하죠. 소전이라고 예, 그러죠. 예. 소전에서는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세계 최고라고 예. 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다가 73년도에 그 비칠금속 가공을 하면서 이 탄약류 탄피라 그러죠. 탄피로 시작하는 방산 부분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현재는 이 풍산이라는 기업이 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신동, 그러니까 구리를 기반으로 한 비칠금속을 기반한 신동 사업 부분하고 그다음에 방산 부분을 하고 있는데 신동 사업 부분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동산 파이프 많이 들어보셨죠? 풍산 파이프라고 그러죠. 네. 주석 도금지나 동관 같은 걸 많이 생산하고 있고 그리고 방산 쪽에서는 탄피로 시작하다가 최근에는 뭐 대구경 150mm 박격포 뭐 그리고 지금 K9에 들어가는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미국의 PMC라는 브랜드로 민간 탄환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부분과 그 이 신동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작년 기준으로 매출을 한 3조 5천 정도 했어요. 그 중에서 한 73%는 신동 사업 부분에서 맡고 있고 그리고 약 30% 정도를 이 방산 부분에서 맡고 있습니다. 현재 회장은 유진 회장인데 이 창업자 유찬우 그 창업자의 차남입니다. 장남은 유청시로 그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이죠. 그 박근영 씨의 남편, 원래 네. 결혼을 했다가 예. 이혼해서 그 사업을 이제 맡지는 않고 현재는 유진 회장이 그 오너가 되어 있고 유진 회장 오너 일가가 풍산 홀딩스를 지배하면서 풍산이 밑에 들어가 있고 한 계열사는 한 8개 정도 자회사가 있고 손자사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 전쯤 됩니다. 9월 7일 날 이사회에서 방산 부분을 물적 분할한다고 결의를 했는데요. 뭐 지금 모두 말씀드렸습니다만 물적 분할하면 시장에서 다 경기를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이 신동 부분은 구리값에 막 연동을 해서 비나는데 예. 전체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신동 사업 영업이익은 좋지가 않아요, 사실은 영업이익률이. 그런데 방산 부분이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한 18% 됩니다. 그 올해는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최근에 뭐 우리가 그 K 방산이 유행을 하면서 네. 이게 아까 얘기했던 K9 자주포라든지 이게 나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비중이 내수 비중을 지금 앞서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알짜 사업으로 바뀌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풍산에 묶어놓기에는 좀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풍산에 발표하기로는 뭐 그 성격이 다른 구리 사업하고 방산 사업을 분리해서 뭐 독립 경영 체제를 바꾸겠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굉장히 방산 산업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 같고 영업이익도 더 좋아질 것 같으니 이 물적 분할해서 상장하면 꽤 많은 외부 자금이 들어올 것 같다는 게 사실 쏙내고 네. 그 이후로 사실은 물적 분할을 예. 지난 9월 7일 날 했는데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요즘 주주들이 경기를 일으키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처리한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막 보고 지금 풍산이 물적 분할 한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지난 얘기입니다. 자막이 이렇게 예. 나가서 좀 그런데요. 그렇게 물적 분할을 하려고 했다가 결국은 이제 방산 부분의 기업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네. 뭐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이달 지난 4일 4일이죠. 이사회를 해서 물적 분할을 철회를 했습니다. 네. 네. 이제 압박에 밀려서 철회를 한 건가요? 뭐 DB하이텍과 비슷하게 네. 요즘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네. 네, 그래서 뭐 가장 큰 이유는 소액 주주들이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죠. 네. 예, 반대를 많이 해서 결론적으로 처리를 한 건데 이게 재밌게도 이 풍산이 약간 미심쩍은 부분이 지난달 7일에 물적 분할 발표하기 바로 사흘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물적 분할에 따른 소액 주주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발표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법이 바뀔 거라는 흐름을 알고 이미 물적 분할을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죠. 요 세 가지 법이 뭐냐 하면 잘 보시면 첫 번째가 물적 분할 추진 기업의 공시 강화고, 두 번째가 물적 분할 반대 주주에게 주식 매수 청구권을 부여하는 거고, 세 번째가 물적 분할 이후 5년 내에 상장 시 상장 심사 강화인데 3번 부분은 그나마 감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산이. 그런데 1번보다는 2번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저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물적 분할하는 기업들은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주식 매수 청구권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손해를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이 시작하기 전에 발표를 했는데 이게 약간 꼼수 정도에서 주주들이 더 반발한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이 소액 주주의 반발,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뭐였냐면은 이번에 그 국정감사입니다. 벼르고 있죠. 이미 뭐 소액 주주를 벼르고 있어서 DB하이텍도 그것 때문에 좀 처리한 것 같고, 이번에 국정감사 때 분리하기가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래서 아마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이번에 처리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물적 분할은 철회했으니까 네. 풍산의 사업 내용들을 좀 분석하고 주가 부분을 마지막에 좀 보겠습니다. 신동 사업과 이제 방산인데, 방산보다는 이제 이 신동 가공 이런 쪽이 매출 포션이 아직 확연히 높은 70% 이상 됩니다. 77%로 제가 체크한 거는 많고요. 예. 방산이 23%니까 네. 신동 사업이 많은데 이거는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비즈니스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시듯이 작년 말까지만 해도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을 했죠. 네. 이제 보통 구리 가격은 영국 런던 금속 거래소 LM이라고 그러죠. 예. 그래서 되는데 3월 초만 해도 이 구리 가격이 1,674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다가 이게 지금 7,000달러 언더로 약간 한번 떨어졌다가 7월 달에 다시 조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추세인데, 이게 그러면 그 풍산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이 구리 가격 때문에 분기별로 한 매출이 200억 정도 더 났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 풍산의 전체 매출이 3조 5천억 중에서 신동 부분이 한 2조 5천억을 했거든요. 그게 상당 부분이 그 국제 LME 가격, 구리 가격에 연동을 돼서 매출이 상당히 올랐던 이유가 있는데, 하반기는 지금 반대입니다. 지금 구리 가격이 지금 7,000달러대로 지금 막 떨어지면서 하반기에는 오히려 분기당 마이너스 100억 정도 매출 손실을 일으키고 있어요. 요런 상황에 있는데, 요 부진을 지금 뭘로 메꾸고 있느냐? 방산이 메꾸고 있습니다. 풍산주 이런 상태이다 보시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비철금속을 가져와서 가공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죠. 비철금속 국제 가격이 오르면 제품 가격이 올릴 거니까 네. 구리 가격에 연동되는, 구리 가격이 올라야 매출이 늘고, 매출이 늘어야 이익이 늘겠죠. 맞습니다.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방산 부분은 잘 나가요? 현황이 어떤데요? 예. 방산 부분은 이제 이 신동 부분보다는 이제 상반되게 잘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현재 전체 매출의 한 상반기는 23%였다가 네. 평균 한 27% 정도 돼요. 27% 정도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률이 이 신동 부분에 한 2배 정도 이상 됩니다. 이거 좋고, 특히 조금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수출 실적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지만 73년도에 방산 부분을, 그 당시에 방산 부분은 사실은 다 뜨맣게 떠거든요. 왜냐하면 방산은 그렇죠. 이익이 안 납니다. 예. 왜냐하면 국방비 예산의 증가율이 그대로 방산부 매출 증가율이에요. 네. 국방부 예산이 평균 1년에 2% 정도 증가하는데, 거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게 방산 산업이었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이제 이 기조가 바뀌는 게 수출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그 매출액 증가세가 평균 10% 이상 늘어나고 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방산 부분 수출 비중을 봐도 전체 매출액의 한 63.5%, 그러니까 전체 매출액의 60% 이상이 수출이고, 나머지가 지금 내수라서 이 수출 비중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방산 부분의 영업이익이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방산 부분을 향후 굉장히 캐시카우로 갈 수 있고, 이게 가치 있다. 그래서 이제 물적 분할을 시도했던 거죠, 사실은. 네.
그러면 이제 2분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 쪽도 그렇고 실적이 좋았는데요. 3분기 실적은 어떻게 될까요? 전망은요? 3분기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3분기에 전체적으로 실적을 보면 방산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4% 늘었거든요. 이게 이제 환율 효과도 있겠네요. 환율 효과도 있고요. 이게 한 뭐 1,200 정도가 있으니까 있는 거고. 네. 이 부분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쿠리 가격의 메탈 손실을 많이 이제 커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개선이 좀 전망되고 4분기까지 봐도 영업이익률이 한 5% 정도 더 증가할 것 같아요. 이 방산 효과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3분기, 4분기까지는 풍산의 실적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상입니다. 주가가 고민인데요. DB하이텍도 마찬가지고요. 뭐 물적 분할 얘기 나오면서 빠졌다가 철회했는데 그러면 이제 풍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물적 분할한다고 빠졌는데 철회하면 원래 수준으로 올라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못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빠졌다가 조금 반등했다가 또 밀리는. 풍산도 이제 그 물적 분할 발표하기 전에 주가가 대략 한 3만 원 수준이었는데요. 네. 24,000원까지 빠졌다가 철회하면서 다시 좀 들어 올렸다가 26,000원. 네, 그죠? 맞아요. 그런 실적과 이런 그 고민들 주가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선 뭐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들 비슷한 트렌드 같아요. 네. 그 물적 분할 이슈 때면 떨어졌다가 다시 약간 반등했다가 다시 정체되는 그러니까요. 그런 그 DB하이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풍산도 뭐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이걸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물적 불알 철회 때문에 불확실성은 사라진 거고 이것 때문에 또 하나 확실해진 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아, 방산이 괜찮구나 라는 게 확실해진 거죠, 사실은. 현재 방산, 작년에 방산 부분 매출액이 약 9천억 정도 됐는데 올해 1조를 좀 넘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산의 전체의 캐시카우 역할에서 3분의 1 이상의 방산으로 매출이 자리매김하고 특히 매출액 증가와 함께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은 데다가 최근에 그 K방산이 K9 자주포라든지 계속 수출이 되면서 이거와 연동해서 수출 그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가는 게 풍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포탄들이 전부 다 풍산 겁니다. 그걸 쓸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K방산과 엮어서 풍산을 보는 게 조금 합리적인 시선으로 풍산을 볼 수 있는 가치가 아닐까 생각하고 그 신동 부분의 메탈 손실도 12월부터는 LME 가격이 다시 오르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그 호조세로 바뀌기 때문에 내년 초로 본다면 풍산 나쁘지 않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뭐 방산 쪽은 좋고요. 이제 원자재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가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마켓 주민 방산 부분 물적 분할을 발표했다가 전격 철회한 풍산에 관한 이야기 집중 분석했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